자,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뭘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요새 회계 문제에서도 수량 계산이 나와요. 근데 아주 오래된 회차에서 안 나왔었는데 계속 나와요. 수량 문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낼 게 없다는 거죠. 이제 90회다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단기 완성품은 2만개, 키말 제공품은 10,000개, 기초 제공품은 5,000개, 단기 착성 25,000개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하고, 이 문제에서 1단계하고 2단계까지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대로죠. 자, 1단계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기초 제공품 5,000개, 단기 착수량 25,000개, 더 합쳐서 30,00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00개, 완성은 몇 개? 20,000개가 되겠죠. 20,000개. 20,000개 중에서는 기초가 5,000개고 단기 착수 양에서 이제 15,000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2단계가 들어가게 되죠. 2단계. 자, 파악했어요. 자, 모두 다 파악을 했죠. 1단계에서 파악했어요. 그러면은 2단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단계는 이제 재료비하고 이제 가공비가 들어갔을 때 이제 수량 환산을 내야 돼요. 수량 환산.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선입선출법은 저널에 배분받은 수량만큼 당월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량 배분 안 받은 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기초 제공품이 5,000개 있죠. 5,000개. 5,000개는 이제 저널에서 보면은 5,000개에서 20%만큼 넘어온 게 당월 기초예요. 그러면 몇 개? 1,000개만큼 저널에서 배분받았죠. 그러면은 당월은 몇 개? 당월은 5,000개 중에서 1,000개만큼 제외해야 되니까 4,000개가 되는 거예요. 재료비 몇 개? 4,000개가 됐고요. 아, 재료비 4,000개 아니죠. 0개 되죠. 0개. 왜냐면은 공정처는 전량 투입,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가공비의 기초 금액은 몇 개? 수량이 4,000개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이제 완성 수량이 20,000개니까 이제 기초에 5,000개만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는 5,000개만큼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15,000개가 됩니다. 15,000개. 그러면 기말은 몇 개겠어요? 기말은 이제 10,000개가 되겠죠. 10,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이거 왜냐면 전량 투입이 때 10,000개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했으니까 40%만큼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4,000개. 그럼 몇 개냐면은, 이제 재료비는 25,000개, 가공비는 몇 개? 23,000개가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재료비 25,000개, 가공비 23,000개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주의할 점은 이 선입선출법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초 수량만큼은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평균법이죠. 평균법 나오면은 일단 감사합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문제가 참 쉽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도 1단계하고 2단계만 보고 계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초 수량은 몇 개냐면은 70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몇 개냐면은 1,500개. 그러면은 7, 50이니까 2,200개가 돼야 돼. 정상이죠. 2,200개. 그러면 기말은 몇 개? 5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은 몇 개? 1,700개죠. 이 1,700 중에서 기초 금액이 700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이 1,000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착수량 1,000개. 자, 그러면은 1단계가 모두 파악이 됐어요. 1단계가. 자, 1단계가 모두 파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단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니까 이제 기초 수량을 보시합시다.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몇 개? 1000개라고 했었죠. 1000개. 그다음 기초 수량은 이제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는 친척도를 무시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몇 개? 700개.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이제 기초는 재료비는 전량 투입되니까 5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500개에서 50%만큼 친척도를 따져야 됩니다. 250개. 자, 그럼 몇 개냐면은 1700개에서 5000개니까 2200개가 되겠고, 재료비는. 그 다음에 가공비는 950개니까 1950개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문제는 몇 번?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니다. 공손이죠.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한다.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했으니까 맞죠? 공손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불량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업 폐물은 공손품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는 얘기예요. 작업 폐물이 뭐예요? 작업 폐물은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비익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비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작업 폐물이 불량품은 아닙니다. 작업 폐물은 그래도 가치는 있어요. 현저하게 가치는 떨어지지만 판매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익으로 봅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폐물은 공손이 아니에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 선의선출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니다. 선의선출법이에요. 선의선출법에서는 이제 기초를 가장 주의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1번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수량 흐름이 5000개이고 만약에 30% 정도 진척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월 기말에서는 이제 5000개에서 30%만큼 1500개만큼 배분을 했죠. 전월에서는. 그럼 당월에서는 이미 배분받은 150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 3500개가 이제 당월 기초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 흐름 반응이 가능합니다. 물량 흐름 반영은 맞아요. 그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한 게 맞아요. 그런데 가공비는 물량 흐름 반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의선출법은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5000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월에 배분받은 걸 제외하고 당월에서 받은 걸로 되기 때문에 물량 흐름은 반영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다음 2번 전기 작업분을 포함한 평균 개념이다. 이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2번이에요. 3번 단기 작업분만 포함한 단기 단가 개념이다. 맞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1번하고 똑같이 얘기했던 거. 4번 기초 제공품 원가는 먼저 완성품 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가져간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평균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의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선의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비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진행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되었다 입니다. 아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초를 주의하라고 했었어요. 기초 제공품 1000개, 단기 착수 5000개, 기말 제공품 2000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2단계까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제 기초 1000개, 단기 착수 5000개, 기말 2000개니까 당연히 이제 수량이 둘 다 6000개 맞아야 되겠죠. 그럼 몇 개? 완성은 4000개지만 기초에서는 1000개가 되겠고 단기 착수는 몇 개? 3000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3000개이고
기초는 1000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이 기초 제공품 1000개는 뭐예요? 전월에 기말에 이제 1000개의 40%가 기초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은 몇 개? 400개만큼 배분을 받았죠.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월에 들어가서는 이제 전월 기말에 이제 400개만큼 배분받았으니까 기초에 들어가서 이제 배분받은 수량은 빼고 나머지 배분 안 받은 수량만큼만 포함하니까 6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는 당 0개예요. 왜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0개예요. 그러니까 그 전월에서는 전부 다 배분을 받았는 거죠. 가공비는 몇 개? 6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당연히 3000개죠. 3000개고 기말은 이제 전량 투입된다고 했으니까 2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친척도에 의해서 한다니까 50%만큼. 그러니까 1000개예요. 그럼 재료비는 몇 개? 5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이제 4600개가 됩니다. 근데 답은 3번이 아니죠. 왜냐면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찾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론 공부를 할 때가 참 어렵긴 한데 실제 문제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기죽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경우예요. 의미가 없는 경우. 가공비하고 재료비하고 가공비는 구분은 재료비는 이제 얼마 들어가고 가공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거예요. 그럼 재료비는 이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재료비는 재료비 따로 구분해야 돼. 가공비는 또 가공비 따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2번과 3번, 4번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답은 1번이에요. 근데 1번은 투입 시점이 같으면은 굳이 그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1번의 해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이유는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와 가공비 투입 시점이 틀리는 이유는 이제 재료를 때려 붓는 그런 시점하고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관리하고 제조 간접비를 이제 관리하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게 같다면은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입 시점이 같으면 투입 시점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먼저 때려 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 투입 시점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시간대 다르거나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이제 구분하는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투입되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금액이 같을 때, 그 다음 투입되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물량이 같을 때, 물론 이제 진척도에 따라서 다르게 돼요. 진척도에 따라서는 이제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재료비 진척도가 30%라고 하면은 가공비 진척도가 이제 기말에 50%. 그러니까 투입되는 시점이 이게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분의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전산세무 2급 67회인데 완성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단위당 제조원가. 그러니까 즉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일단은 1단계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완성품 수량이 4000개고 기말이 1250개이기 때문에 기말 수량은 1250개예요. 그 다음에 평균법에 의해서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5250개만큼 이제 진척도를 계산하는데 이게 완성품 환산 수량이에요. 아니다 5250개 아니죠.
5250개 중에 완성품 환산량은 4000개고 1250개에서 이제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했으니까 80%만큼 하면은 1000개가 돼요. 1000개. 그럼 완성품 환산 수량은 몇 개? 5000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품 환산 수량 5000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해당 원가를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의 총금액, 그 다음에 단기 제조 원가 총금액을 보도록 합시다. 기초의 총금액은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금액을 찾습니다. 얼마냐면은 140만원. 1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조 원가는 4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더 합치면 얼마? 94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단계죠. 원가 분류. 그러니까 투입된 금액을 분류를 합니다. 3단계는 940만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단위당 원가를 찾는 거예요. 총원가는 얼마? 940만원에서 완성품 환상량 얼마? 5000개만큼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은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면요. 이게 1880원이 나옵니다. 1880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물량 흐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원가 계산도 했고, 그 다음에 3단계는 2단계는 이제 환산량 수량 했었죠. 3단계는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 4단계까지 완성품 제조 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조금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계산의 경우 단기 기말 제공품 완선율이 과대 산정되는 경우 이 오류로 인하여 완성품 환산량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미치는 영향으로. 이거는 60회에서 나온 문제인데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읽어보면요. 단기 기말 제공품 완성률이 과대 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에 이제 뭐 한 20% 이렇게 됐고, 뭐 단기 착수 수량이 뭐 여기서 시작이 100%라고 보고, 기말 제공품 수량이 50%인데 이제 이게 잘못돼서 70%만큼 계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류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거예요. 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 선의선출법하고 그러니까 평균법으로 할 때 뭘로 할지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평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기 없으면 무조건 평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법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과대된 경우를 얘기를 해요. 과대된 경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즉 기말이 50%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량도 같이 들어가요. 100개가 들어가는데 70개만큼 과대 계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진척도 여기서 기말은 50개가 되는데 이제 과대해서 70개가 돼버린 거죠. 70개가. 그러면은 일단은 완성품 환산량은 이제 20개만큼 과대됐어요. 과대가 됐어요. 과대됐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완성품 환산량 과대됐어요. 그럼 과대 들어간 이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하고 3번 답이 아니죠. 그럼 단위당 원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라고 보면은 단위당 원가는 50개만큼 나눴을 때,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70개만큼 나눴을 때 단위당 원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정을 해서 풀어보는 문제예요.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가정을 해서 한번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 부분에서는 계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나누기 70개로 한 경우 이렇게. 만약에 50개라는 경우는 얼마예요? 2만원이 되겠죠. 2만원. 단위당 원가 2만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과대된 70개는 얼마예요? 14,285원이 나와요. 그럼 뭐냐? 과소계산 되겠죠.
과소죠, 과소.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하나의 숫자를 임의적으로 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환산량 과대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단위당 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수량이 늘어나니까 과소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위당 원가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주식회사 명지는 정기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정기와 단기의 기말 수량 및 완성도가 같을 경우 선의선취법에 의한 완성구 환산량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구 환산량을 비교하면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정기 초에 영업을 개시를 했어요. 정기 초에 영업을 개시를 해서 단기가 아니에요. 정기 초에 영업을 개시했어요. 그래서 정기하고 단기하고 기말 제공품의 수량하고 완성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즉 수량 100개, 완성도는 50%라고 가정합시다. 당연히 정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정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을 수밖에 없냐? 근데 이게 요새는 이게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책에 안 나오는데 무조건 정기 초에서 하는 경우에는 기초 수량이 없어요. 기초 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선출법하고, 그래서 책이 없으니까 저도 안 적게 되는데 선의선출법하고 그 다음에 평균법하고는 환산량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환산량이 같아요. 환산량이 같아요. 왜냐하면 정기 초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 수량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 환산량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기초금액이 없기 때문에. 선의선출법은 얼마만큼 이제 배분된 거를 제외하고 넣잖아요. 근데 평균법은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둘 다 제로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의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번하고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 초에서 이제 그 넘어갈 때 이제 기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기에 기말하고 이제 신청도하고 금액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100만원의 신청도가 50%만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량은 500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500개 50%의 수량 500개. 그러면 선의선출법 하면 어떻게 됐어요? 선의선출법은 당연히 전량 투입됐다고 가정하에 정기에서는 당연히 500개만큼 다 때려 부었겠죠. 그럼 단기 초에도 갔을 때는 이미 배분을 받은 게 500개가 있으니까 단기 초는 없어요. 0개죠. 그러면은 평균법은 이러한 기초의 진척도를 무시한다 했어요. 그래서 정기에는 500개만큼, 정기에는 250개만큼, 그러니까 정기에는 250개만큼 배분을 받았다고 칩시다. 배분을 받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단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500개가 되죠. 단기는 0개인데, 그러니까 선의선출 0개인데 단기에는 500개가 되는 거예요. 500개가 아니면은 이렇게 전량 투입했다고 봅시다. 500개 이렇게 해도 똑같죠. 답은 똑같아요. 그러면 단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선의선출법은 이미 배분받은 숫자는 단기 초에서 배분을 못 받은 걸로 이제 못 받은 만큼 포함되어야 하는데 평균법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기초 진척도 다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법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평균법이 클 수밖에 없어요. 수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이때까지 앞에 있던 거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더 봐봐요. 기초 수량 차이가 얼마나 나입니까? 그럼 전기는 당연히 기초 수량 0개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에는 평균법이 클 수밖에 없으며 무조건 평균법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 기초제형품 완성도는 계산상 불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제가 아까 뭐랬어요? 기초는 그러니까 평균법에 의해서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할 때 평균법은
50%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버렸죠 제가.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선의선출법에 의할 때 원가 계산 시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계산상 불필요하다. 맞는 아니죠. 왜? 선의선출법은 이제 진척도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고 당연히 기초도 해당이 되고 기말도 해당이 돼요. 기말 그러니까 진척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성도는 계산상 불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럼 3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동일하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9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9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은 진척도가 아무리 0%라도 100%라도 수량이 제로인데 같을 수밖에 없어요. 선의선출법은 배분 전원에서 배분받은 수량을 단기에서는 배분 안 받은 수량만큼만 계산이 되면 그만 둘 다 제로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은 완성품 환산량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4번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선의선출법에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항상 크거나 같다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선의선출법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평균법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기초 수량 때문에 그래요. 기초 수량 때문에.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선의선출법을 하면은 이제 전월에서 배분받은 이제 숫자는 당월에서는 그 배분받은 숫자만큼 제외를 하고 배분받지 않은 수량만큼만 포함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하면은 평균법은 아예 무시하죠. 뭐였죠? 기초 진척도를 아예 무시한다고 했어요. 아예 무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같지만 기초 제공품이 있는 하에서 하면은 평균법은 기초 진척도를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답은 4번은 맞아요. 그러면 틀린 게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복습했던 거는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의 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의 의에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즉 소품종이면서도 이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의 종류가 있었죠. 5가지. 그러니까 즉 단일, 그 다음에 공정별, 조별, 그 다음에 연산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등급별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했었어요. 종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의 완성품 환산량 목적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선의선출법에 대한 기초를 제가 주의를 하라고 했었죠.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알면은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공손이에요. 공손 같은 경우. 근데 연습 문제 할 때 공손이 안 나왔죠. 그래서 공손 문제를 요새는 잘 안 나와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손 문제는 부득이하게 넣지 못했어요. 제가 10문제만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래서 공손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였어요? 작업 폐물 했었죠. 작업 폐물. 이 5가지 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상기를 하시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원가 해결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결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원가 계산은 세무 1급과 세무 2급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세무 2급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세무 1급에서는 요새 최근 들어서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합원가 계산은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은 돼지, 소, 양 뭐 이런 거에 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원가 계산 방법. 돼지, 소, 양 이런 거. 그래서 주 대상으로 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 되고요. 결합원가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무 1급, 세무 2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3에게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5장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5장까지 끝이고, 전3에게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5장까지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전3 세무에게 1급은 제 6장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전3 세무에게 1급은 저와 더불어 6장, 7장, 8장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3에게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고 많았고요. 전3 세무에게 1급, 전3 세무에게 2급 공부하시는 결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